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테슬라 미국 주식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가 금일도 3%대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디까지 하락을 할까요? 전혀 반등을 모색하고 있지 않은 모습인데 테슬라 주가 반등의 열쇠 무엇일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1분기 실적 발표 그 핵심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테슬라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숲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조정 장세에 있어요. S&P 500은 오늘 0.22% 하락을 했지만 5천선은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다만 나스닥은 0.5% 하락을 하면서 15,600까지 떨어졌는데요. 나스닥의 조정 장세가 좀 길어지는 모습이에요. 지금 5거래일 연속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51선을 깨고 내려올 때부터 조심할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오랫동안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좀 더 조정 기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이 하락하면 201선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으니까요. 조심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QQQ와 같은 나스닥 ETF는 모아가시는 투자자라면 자, 이렇게 201선이 닿을 때 좀 더 많은 비중으로 주식을 편입을 했으면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은 조심해서 투자할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스닥이 이러한 하락은 오늘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국채금리 역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본 CME 페드와치에 따르면 7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43%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동결된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5월 1일에 다음 FOMC 회의가 있는데 금리 인하 확률이 이제는 제로예요. 계속해서 금리 인하 시기가 연기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제는 금리 인상 확률마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 확률은 없었어요. 자, 하지만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확률이 1%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를 보면은 좀 더 고금리 오래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바라보는 가장 빠른 금리 인하 시기는 9월 달이 되겠고 9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은 66%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연내에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뭐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는데 정말 급변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간 나스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정 장세가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 중동 지역에서도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유가는 하락하는 어느 정도 하락하는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요.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우에 편입된 주식들이 좀 강했고요. 테슬라는 여전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55%는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금주는 그다지 큰 매크로 발표는 없었고요. 현재 1분기 실적 시즌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다음 주 화요일장 23일장이 마감이 되면 테슬라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테슬라는 금일 3.55% 하락한 149.93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애프터장에서 다시 150불을 지켜내는 모습이긴 한데 150불도 좀 위태로운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다음 주에 어닝콜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테슬라 주가가 약한 상황입니다만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전시 모드에 들어갈 것을 암시를 하고 있고요.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하고 있어요. 글로벌 10% 이상 인원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해왔던 두 명의 임원도 회사를 떠나면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이제 AI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조직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테슬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기관들은 테슬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테슬라 주가 하락에 대해서 야후 파이낸스에서 그 이유와 관련된 기사를 하나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Why the clock has struck midnight for Tesla and Musk. 자,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시계가 자정을 쳤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정을 쳤다라는 건 하루가 끝났다라는 얘기죠. 잠을 자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 말인즉슨 테슬라의 성장 스토리가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테슬라는 금일 목요일장 3% 넘게 하락을 했고 올해는 한 35% 이상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메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뭐 구글과 같은 기업들은 직원을 해고를 하면서 상당히 수혜를 받았어요. 마진율이 올라가면서 주가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 테슬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테슬라 주가는 전 세계 직원 수가 10% 이상 감소했다는 소식에 이후 더욱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기업은 직원 해고 이후에 주가 반등을 촉발하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테슬라는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바로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개가 연결이 되는 거죠. 1분기 인도량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전기차 판매 성장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었고, 여기에 직원을 해고하자 뭔가 이것을 인정하는 꼴이 돼버린 거죠. 여기에 더불어서 로이터 통신이 발표한 저가형 모델2 취소 기사 역시 한몫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가뜩이나 전기차 판매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저가형 모델2가 취소가 되었다는 기사는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 되겠죠. 특히 이 저가형 모델2 취소 발표에 일론 머스크는 반박을 제기했었습니다. 로이터 is lying again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폐기는 확실히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문제는 이 모델2를 언제 선보일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8월 8일에 로보택시를 공개하겠다라고만 선언을 했죠.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풀이를 해보자면 테슬라는 모델2 개발보다 로보택시에 더 집중을 하고 있고 모델2는 좀 더 연기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될 수 있다라고 많이들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단은 로보택시가 나오더라도요, 바로 테슬라의 실적에 보탬이 될지는 큰 의문이 있죠. 다만 모델2와 같은 경우는 향후에 연간 최소 400만 대에서 700만 대까지 팔리면서 확실한 매출액 성장, 인도량 성장에 크게 기인할 제품이에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뚜렷한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테슬라의 EPS 전망치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주가도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테슬라는 1분기 실적 발표 4월 23일 화요일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석 달 전만 하더라도 1분기 실적의 EPS 전망치가 0.81불이었는데 자, 이게 어느덧 0.52불까지 내려왔어요. 계속해서 컨센서스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컨센서스가 하락을 하면 물론 실적 발표 당일에 이를 비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0.81불에서 0.51불로 하락을 한 건 상당히 큰 하락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에 따라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는 성장주로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목표는 연평균 50% 성장률을 보이는 거였죠. 자, 이렇게 높은 성장 기대치를 계속해서 시장에 심어주어 왔기 때문에 현재 1분기 인도량 역성장과 함께 올해 인도량 가이던스도 작년과 거의 비슷한 작년 대비 작년 181만 대였죠. 올해는 190만 대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의 한 자릿대 지금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약한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역시나 테슬라 주가가 반등을 하려면 기관들의 대거 매수세가 들어올 필요가 있겠는데, 기관들은 지금 당장 실적에 반영될 그러한 제품, 그러한 숫자들을 좋아합니다. 바로 그게 모델2가 되겠죠. 물론 일론 머스크가 8월 8일에 로보택시를 선보인다라고 했지만 이는 지금 당장 실적에 단기적으로 반영될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주가 반등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올해 초 1월 달만 하더라도 테슬라 임원이자 수석 디자이너인 홀츠하우젠이 모델2에 대해서 기대감을 상당히 심어주었었어요.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의 연속이자 포드의 모델 T와 같은 대중을 위한 제품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디자인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자, 이에 따라서 내년이면 이 55,000불짜리 차량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결정적인 건 로보택시와 이 25,000불짜리 차량은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25,000불짜리 차량에서 핸들과 페달을 떼면 그게 바로 로보택시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현재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이 모델2 개발보다 로보택시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월가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 FSD 기술 개발보다 모델2를 내년에 확실히 만들어내겠다, 내년에 바로 대량 양산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주가가 좋았을 거예요. 일단 모델 Y와 3까지는 좋았습니다. 대량 양산에 성공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크게 오르는 계기를 마련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대량 양산 제품이 필요한데요. 모델2가 제때 나오지 않는다면 연간 200만 대 판매량에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제한될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 때문에 현재 주가가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일단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발언상 모델2가 나오기 전까지 그 사이를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로 대체를 하면서 수익성을 올린다라는 전략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러한 전략에 따라서 마진율이 올라가고 매출액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월가는 뒤늦게 이를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목표가에 좀 반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숫자로 찍히지 않으면 주식을 계속 팔아버릴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약할 수도 있겠는데요. 중요한 건 모델2와 로보택시는 같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모델2와 관련된 뾰족한 양산 계획을 테슬라가 발표해 주길 바랄 뿐이겠어요. 일단 일론 머스크가 4월 말과 5월 초에 정말 밝은 미래가 올 것 같은 X 포스팅이 있었는데요. 일단 제가 점치기를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아무래도 4월 말에 아니면 5월 초에 인도에 약 한 3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이 되는데요. 물론 이 역시 큰 뉴스입니다. 좋은 호재가 될 수 있어요. 인도에 기가팩토리를 짓게 되면 일단 수입 관세가 현재 100%에서 15%로 줄어들면서 인도에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전기차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자, 하지만 현재 테슬라 주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요. 인도 투자 결정이 아니라 모델2나 로보택시의 대량 양산 계획 같은 것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모델2보다 로보택시를 더 우선하고 있고요. 어쨌든 같은 플랫폼이고 핸들과 페달만 떼면 그게 바로 로보택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로보택시부터 대량 양산 계획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면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정말 로보택시의 진심이고 로보택시 기술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어요. 자, 하지만 어쨌든 이는 저의 개인적인 기대이거나 바람이고요. 일론 머스크의 4월 말 5월 초에 발표 예정인 사항에 대해서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겠는데 그게 바로 다음 주 화요일장 마감 이후에 있을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가 되겠습니다. 테슬라 IR 담당 마틴 비에차 임원은 1분기 어닝콜과 관련돼서 투자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찬성표가 많은 것들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어요. 득표순에 따라서 1등부터 10등까지의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보택시가 되겠습니다. 8월 8일 공개한다라고 했는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질문 중요하죠. 더 저렴한 차세대 자동차의 발전은 어떤가요? 바로 모델2가 되겠습니다. 모델2가 당연히 궁금하죠. 로이터 통신에서 지금 취소한다라는 발표까지 했고 일론 머스크가 반박을 했지만 뭔가 연기가 되는 분위기니까 당연히 궁금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 중에 향후 FSD 라이선스에 관해서 테슬라에 문의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작년에 테슬라 고유의 충전 방식 NACS가 북미 표준 충전이 되면서 GM 포드부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미국에 진출한 카메이커가 이 NACS를 채택을 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100불부터 300불까지 올랐었는데요. FSD 라이선스 뉴스가 있으면은 테슬라 주가 강하게 또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나머지 사항보다 중요한 건 25,000달러 차량에 대한 공식 발표와 타임라인이 될 수 있겠어요. 이거는 3번과 똑같은 질문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1번, 3번, 4번, 8번은 똑같은 질문이나 다름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율주행이라든지 FSD라든지 자, 이것들이 완성되는 차량은 바로 로보택시가 되겠고 로보택시는 바로 모델2 25,000달러 차량의 플랫폼과 동일한 플랫폼입니다. 자, 역시나 테슬라 주가의 반등의 계기는 이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는 모델2와 로보택시가 현재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10위권에 드는 질문 중에 4가지가 모두 이 차량과 관련된 의문이 되겠습니다. 이번 어닝콜 때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가이던스를 발표해 주길 바랄 뿐인데요. 자, 이 차량과 로보택시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안 해주면 또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 주가가 4월 23일 이후에 더 하락을 해서 더욱더 현재보다 낮은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 역시나 4월 말 5월 초에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발표하게 될 이 리얼리 샤이닝 브라이트가 로보택시나 모델2 대량 양산 계획이 되길 바랄 뿐이겠고요. 어쨌든 현재 테슬라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델 Y와 3에 이어서 모델2로 테슬라의 실적이 테슬라의 매출 성장이 바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 사이 간극이 그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될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과 관련해서 테슬라가 이번 어닝콜과 그리고 5월 초까지 이어질 일론 머스크의 발표에 어느 정도 담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만약 이 모델2가 정말 연기가 된다라고 하면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로 어느 정도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뾰족한 발언도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장기 투자에 있습니다. 테슬라를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2030년까지는 볼 수 있겠어요. 2030년이 되면 많은 차량들이 자율주행으로 돌아다닐 것이고 특히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도 공장과 실생활에서 만나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가시기 바라겠고, 지금의 약한 주가를 잘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